혹시 주식 매수 버튼 누를 때 그 짧은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 깜빡하는 사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리고 초단타 매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말도 안 되게 빠른 세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보이지 않는 시장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 금융시장을 생각하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종이 던지고 뭐 그런 장면 떠올리시는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시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거래가 막 오고 가는 거대하게 얽힌 전자 네트워크,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 채권, 온갖 자산들이 이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장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세계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어마어마한 전자세계가 사실은 주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명령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낼 때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바로 속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택할 것이냐.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주문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장가 주문.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을 외치는 아주 공격적인 주문이고요. 반면에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바로 이 가격 아니면 안 사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좀 수동적인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은 바로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격적인 주문이랑 수동적인 주문, 얘네들은 대체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바로 모든 거래의 중심지, 지정가 주문장, 우리가 흔히 호가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정가 주문장, 영어로는 리미트 오더북, LOB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자거래소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이 가격에 살래, 나 저 가격에 팔래 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문들이 쫙 기록되는 디지털 장부인 거죠. 모든 수동적인 거래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약속의 장소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하게 만든 주문장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는 사겠다는 주문들, 즉 매수 호가고요. 오른쪽은 팔겠다는 주문들, 매도 호가입니다. 보시면 사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팔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가격과 가장 싸게 팔겠다는 가격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데 바로 이 간격을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누군가가 300주를 시장가로 사겠다는 주문을 딱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문은 도착하자마자 가장 싼 매도 물량부터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00.03달러에 나와 있는 200주를 순식간에 사버리죠. 근데 아직 100주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으로 싼 가격 100.04달러에 있는 물량 100주를 마저 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문장을 아래서 위로 훑으면서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소모해버리는 것. 이걸 바로 주문장을 훑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가진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시장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유형이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하는 기본적 분석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야. 뭐 당장 몇 초, 몇 분 오르내리는 건 관심 없어. 내 투자 기간은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야. 이분들한테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랑은 별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거래해야만 하는 사람들. 바로 유동성 거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현금이 필요해 라던가 연기금 입장에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겠다 같은 경우죠. 이건 시장 전망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순전히 외부적인 필요 때문에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조성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의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내일은 딱 하나야. 언제든지 사려는 사람에겐 팔아주고 팔려는 사람에겐 사주는 것. 그리고 그 사고 파는 가격의 아주 미세한 차이, 즉 스프레드에서 이익을 얻는 거지. 덕분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 거고, 이렇게 시장에 항상 거래 상대방이 있도록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규칙과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왜 현대시장에서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궁극의 무기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연기금, 기억나시죠? 만약 이 연기금이 주식 100만 주를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고 무사히 팔 수 있을까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가격 영향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누군가 100만 주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이 주가는 폭락할 거고 결국 아주 헐값에 팔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요, 이 100만 주라는 거대한 부모 주문 하나를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자식 주문으로 잘게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쪼갠 주문들을 그냥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여러 거래소에 교묘하게 분산해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서는 와, 누가 엄청나게 파네 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서 더 나은 평균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보이지 않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초고속 세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거래 신호가 광섬유 케이블을 타고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7밀리초라고 합니다. 1초가 1000밀리초니까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보다 수십 배는 더 빠른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현대 금융시장은 바로 이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전쟁터인 겁니다. 이 속도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콜로케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아예 거래소에 메인 컴퓨터가 있는 바로 그 데이터 센터 건물에다가 자기네 회사 서버를 갖다 놓는 거예요. 빛의 속도조차도 느리다고 느끼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를 1m라도 줄이는 게 곧 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빠른 기계가 지배하는 시장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대체 뭘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째, 현대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기술 생태계라는 것. 둘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십억 건의 거래는 사실 아주 간단한 규칙에 따라 알고리즘이 실행한다는 것. 셋째,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속도가 이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특징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거대한 주문을 숨기는 은신술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에 반응하는 필살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또 이렇게까지 빠른 시장에서 과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 게임은 여전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초고속 시장이 과연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한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